자, 3월 고2 국어 모의고사 21에서 25번입니다. 자, 신고전주의에 관련된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22번 내용, 23번 포인트 문제, 24번 이제 적용 문제가 나와 있네요. 25번 바꿔쓰기. 자, 그러면 지문을 분석지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사조다. 자, 신고전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나와 있죠.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곳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여러분들 이 말 뜻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는 뭡니까? 인간 중심, 인간 최고, 요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대한 인식 기준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뭡니까? 이성으로, 그렇죠?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몽, 깨게 한다, 꿈. 사람을 이렇게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계몽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했다고 비판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로코코 미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바로 뭐예요? 향락, 그리고 장식적인 기교의 치중, 이렇게 되겠죠.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자, 고전주의 미술의 성격도 나와 있죠. 정제된 형식, 그리고 엄숙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뭐였습니까? 신고전주의의 탄생 배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이 로코코 미술, 귀족 중심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반발해서 신고전주의가 나오게 되었네요. 자, 문제 하나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다. 관심을 가지다. 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관심을 갖다, 관심이 생겼다,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맥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빈 깡통을 가지고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자, 이거는 도구네, 도구의 의미가 있고, 두 나라는 문화적 교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자, 교류를 가지다. 글쎄, 자, 이때 교류는 뭡니까? 이게 물질 형태, 물질도 있을 테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테고, 여기 말한 것처럼 문화도 있을 테고요. 3번, 최근 그는 여러 사람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4번, 그는 사업체를 여럿 가진 사업가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당연히 아닐 테고. 사람들은 그의 사글사글한 인상에 호감을 가졌다. 자, 사람들은 그 인상에 관심을 가졌다, 호감을 가졌다.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쵸? 따라서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자, 가장 가까운 의미, 바꿔쓰기입니다. 바꿔쓰기는요, 진짜 말 그대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두 번째 단락.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자,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 질서 등의 객관적 형식적 특질. 플라톤은, 자, 플라톤 라또니형 나왔네.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용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뭡니까? 이 고전주의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입니다. 어때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례, 수학적 비례, 어떤 그 객관적 형식적 특질, 그렇죠? 뭐 기하학적 조용성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단락.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귀한 단순성이란 이제 또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완벽한 비례,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 요 단락은 이 빈켈만이 보는 고전주의의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 두 가지 특성, 즉 내용과 형식과 내용의 완벽한 일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한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이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하였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단락은 어떤 내용입니까? 표현 방식이죠. 표현 방식, 표현 양상, 신고전주의.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라 해야 되나, 그리는 방식,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그리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단락.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 사조다. 자, 낭만주의에 대한 개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를 거부했네요.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자, 그 헤르더란 사람은 낭만주의.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며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 자, 개체성 강조.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여기는 지금 헤르더의 지적사항들이죠. 헤르더의 사상인데 신고전주의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자, 신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은 차이가 있네요.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 속에 있다. 자, 관조라는 것은 관망과 조망을 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물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한 휴메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존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그러면 불안, 공포, 그리고 악마, 유령, 이건 낭만주의 미술에서 한다는 얘기죠. 고전주의에서는 얘네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끝부분에서는 낭만주의의 의의,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낭만주의의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문 전체가 좀 재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신고존주의가 있었고 그것에 반발하는 낭만주의가 탄생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네요. 2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술을 다른 예술관례와 비교하며 없죠. 다른 예술관례와 비교한 거 없습니다. 미술사조의 등장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술사조는 뭡니까? 이 사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술의 흐름이에요. 예술의 흐름을 사조라고 하는데 미술사조 하면은 그 미술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술사조의 등장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 이거는 뭐 신고전주의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낭만주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죠. 특정한 미술사조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지는 원인은 없습니다. 대립적인 성격의 두 미술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신고존주의와 낭만주의, 각각 특정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된 설명, 이게 되겠죠. 특정 학자가 주장한 미학 이론의 변화 과정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4번.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고존주의는 맞고요. 당대 사회를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미술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근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영웅들, 그렇죠? 감정이 절제된 영웅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존주의 미술에서는 붓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과 명확한 윤곽선으로 사물 형태가 강조 맞고, 신고존주의 화가들은 그리스 역사 속 죽음을 앞둔 영웅의 불안과 공포를 강렬한 불안, 공포, 이거는 감정인데 감정을 절제합니다. 신고존주의는. 그리고 색채가 아니라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3번 틀렸고. 낭만주의 미술이 보여준 역동적 구도는 신고존주의 미술의 추구한 이상적인 형식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렇고, 미술을 상상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낭만주의 화가들은 신고존주의 미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주제에 관심 보였죠. 이때 비현실, 환상은 뭡니까? 악마, 유령 이런 거였습니다. 따라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또 한번 따져봅시다. 기억이 아마 고전주의가 보는 아름다움과 니은은 낭만주의가 보는 아름다움이었죠. 적어놔야지. 얘는 신고, 니은은 낭만 보는 아름다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감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죠. 그 자체에 또 본질적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비례, 조화, 질서, 어떤 형태적 본질 등등등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감상자가 동일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요. 감상자가 동일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판단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억과 니은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겠고, 기억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조화와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라도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자, 감각적 즐거움은 니은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어느 것이든 반드시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를 유지한다. 이거는 기역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24번 문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피카르모스는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것이 속하는 종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지금 선지가 1번 나와 있죠.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움 척도가 다르다고 본 에피카르모스의 관점은 그렇죠. 상대주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자 한 헤르더의 관점과 유사하죠. 예.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됩니다. 위 본문 지문에서는요, 고존주의, 즉 신고존주의 아름다움과 낭만주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고존주의 아름다움은 사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수학적 비례와 수학적 비례 그리고 뭐 조화, 뭐 질서 등등등, 그쵸? 근데 낭만주의자 아름다움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중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하고 가에서 얘기한 것하고 연결을 하면은 당연히 1번은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나를 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는 상반된다. 자,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관점입니까? 신고존주의보다는 낭만주의적 관점에 더 부합하겠죠. 왜냐하면 목적, 시가,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물이 속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존주의가 아니고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 제껴봅시다.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얘네들은 이때 그리스인들은 고존주의, 신고존주의 관점하고 유사하죠.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죠. 자, 헤르더는 낭만주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본 소크라테스 관점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다르군.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 스토아 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자, 비례가 잘 맞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존주의, 뭐 신고존주의하고 연결이 되고,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 자, 이것도 역시 신고존주의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즉, 신고존주의가 주장한 형식과 내용에 연결이 됩니다. 스토아학파는. 자,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돼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 자, 그러면 4번. 감각적 미를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에 대한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고요.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을 유사한가? 자, 뒷부분이 틀렸죠?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빈켈만이 본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오히려 뭐 절대미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빈켈만 어디 있냐? 네, 이쪽에 있죠.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이상적인 절대미, 보편적 이상적 절대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일치하는 절대미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순감을 강조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25번 아까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존주의 지문 분석 마치도록 합니다.